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2강 기초튼튼반 형충회합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충회합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형충회합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몇 가지 요약을 하자면은 지지에서만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은 천간에 없습니다. 지지의 글자끼리 관계입니다. 뭐 천간 지지의 관계가 아니라 지지 글자끼리 관계예요. 원국에 있는 4개의 지지 글자를 비롯하여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들과 서로 에너지 간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뭐 합형충파 하게 되면은 뭐 이제 회합, 여러 가지 종류의 합들이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합은 좋은 거고, 충은 나쁜 거고, 형도 나쁜 거고, 기문도 나쁜 거고, 뭐 천해 이런 거 다 나쁜 거다. 그렇게 치면 나쁜 거 투성이죠. 10개 중에 8개가 다 나쁜 걸 거 아니야.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KT 인터넷을 신청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KT 인터넷을 신청을 해서 쓰고 있어. 근데 보니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KT 말고 LG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을 제공한대. 그럼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죠. 그럼 LG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KT하고의 계약을 깨야겠죠. 죄송한데 이제 거기 거 해지할게요. 저 LG 거 하겠습니다. 합으로 강하게 묶여 있으면 못 깨요. 깨는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합할 때 합하고 깰 때 깨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내가 직장하고 연봉 얼마에 계약을 하고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계약이 안 바뀌면 곤란하겠죠. 이 형이라는 게 종종 작용을 해서 내 능력에 따라서 뭐 연봉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연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 근무 조건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근무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저런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서로 협의 조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합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합은 자칫하면 의무적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생하고 있는데 자식이 그걸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못하면 나쁜 사람 소리를 듣는다? 기분 나쁘죠? 안 하는 게 기본이고 해주면 좋은 건데 무조건 하게끔 해야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된 두 개의 글자가 서로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는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얘 움직이면 얘도 움직인다. 얘하고 얘가 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건 서로 계약이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흔들리는 현상이 나오면 반드시 합으로 연결된 다른 글자들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대구에 있는 무슨 과수원 영농조합과 아주 전속 계약을 맺어서 10년 동안 되게 끈끈하게 신용을 가지고 그곳하고만 사과를, 딴 데 사과 안 받거나 거기하고만 사과를 받아. 둘이 합으로 연결된 거죠, 강하게. 근데 그 동네 불이 났어. 뭐 또는 사과가 병충해를 크게 맞았어. 합리적이라면 거기랑 끊고 다른 데랑 해야 되는데 거기랑 장기 계약을 맺었다 보니까 나는 계속 찌그러지거나 뭐 벌레 먹은 과일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쪽 사정이 내 사정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한미일 동맹을 맺었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침략이나 전쟁이 나게 되면은 나머지 두 개의 나라는 자동으로 개입해서 세 개 국가의 군사력을 합쳐서 함께 움직여야 돼. 뭐 한미 동맹, 뭐 나토 군사조약기구, 나토에 속해 있는 10여 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침공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나라가 자동 군사 개입하게 돼 있어.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거 건드리면 나머지 합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충으로 돼 있는 사주들은 저 동네 문제가 생겨도 나한테는 영향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합이 여러 개 걸려 있는 사주들은 내가 뭔가 하나 결정을 내리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쟤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쟤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쟤하고도 생기고 쟤하고도 생기고 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죠. 가령 지금이 만약에 일제시대야. 일본 식민지 시대인데 누군가 애국지사가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야 돼. 그래서 독립군들이 모여가지고 야 도시락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누가 던질래? 너가 던져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유 제가요 아버지를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요. 제 부인이 지금 임신을 해서요. 제가 가족을 돌봐야 돼요. 지금 그 사람 뭐에 묶여 있어요? 아버지하고 가족과 합이 걸려 있어요.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하고 가족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안에 다 영향력이 미치게 돼요.
보통 그래서 도시락 폭탄 누가 던질래? 그러면 천에 고아 데려다가 보통은 야, 네가 던지면 되겠다. 왜 도시락 폭탄 던지면 나 죽을 거 아니야. 이제 그다음 잡혀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걔 죽어도 주변에 아무 영향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주에 축 많은 사람. 서로 다른 글자들과의 연결성이 강하지 않은 사주들. 뭐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훌쩍 산으로 떠나려면 합 맞는 사람이 떠날 수 있어. 합 없는 사람이 떠나기가 좋아. 합 없는 사람이 떠나기 좋죠. 호신쌤이 그렇게 산으로 가려고 해도 계속 현실에서 나를 잡아끌어. 호신쌤 사주엔 죄합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 합은 좋고 뭐 형은 나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같은 존재고, 사실 그렇게 치면 모든 일은 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 좋은 거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다 나쁜 거고,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바깥에서 일 안 해도 되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가정적이고 나를 너무 챙겨주고 좋죠. 단기적으로는.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바보가 돼 있어요. 20년 후에 나는 바보가 돼 있습니다. 20년 후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에 여성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남편 돈 잘 벌어오고 강남에서 잘 살았는데 이제 애들 이제 다 성인 돼서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 이제 퇴직할 때 다가오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네. 나도 나가서 뭐 좀 해야겠는데 경력 단절 20, 30년 벌어지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네. 그러면서 사회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부러워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끔 여성이 자기 능력 개발을 하려면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자기 능력 개발들을 좀 안 하시는,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남편이 잘해줘도 자기 능력 개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남편이 잘해주고 내 환경이 먹고 살만하면 자기 개발들을 잘 안 해. 좀 아이러니하죠? 이왕이면은 자기 환경 개발 잘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내가 환경 개발을 좀 해야겠다 그러는데 안 움직이는 게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났어요? 그게 마냥 좋은 걸까? 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인생을 빗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나 맨날 좁혀고 때리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도박하고 노름하다가 결국 이혼한 그 남편 덕분에 내가 지금 사회에서 뭐 어떤 환경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나 옥청 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사실 뭐 남편이 그래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결국 형충해합을 바라보는 관점 좋다 나쁘다로 바라보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형충해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주의 형충해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령 뭐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자분 사주인데 이게 지난 시간에 샘플로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사주에 보면은 이 지지만 보자고요. 형충해합은 지지를 보잖아요. 자, 이게 사회에는 술토가 2개 있고 개인적 인자는 좌우충이 있죠. 그럼 이 사주에는 개인궁에 충이 있고 좌우충, 그 다음에 사회궁과 나의 관계는 술자 격각의 오술 삼합이에요. 이제 오술 삼합 2개가 모였으니까 반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목이 들어오면 삼합작용이 더욱더 잘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사회궁이 식신의 기반 위에 올라간 인성이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술토가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술토가 반복된 사회인 건데, 이 술토는 신유술 가을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신유술 하면 병정화 일주한테는 무슨 십성에 해당되죠? 신유술이면 재성이에요. 재성. 이 술토는 식신의 탈을 쓰고 있지만 술토는 기본적으로 신유술 가을의 일원이고, 가을이니까 안에 재물이 들어있는 기술이라는 뜻이죠. 신유술, 재물에다가 식신을 뿌려놨다. 그러면 돈과 기술이 술토에 모여 있는데, 근데 그곳에 인성이 걸려 있으니까 돈과 재주가 재주의 탈을 쓰고 식신의 사회에서 목의 기운을 표방하고 있다. 인성이면은 공부, 자격, 학문을 갖추어야 되는 재주라는 뜻이고, 인성이 많이 붙어 있으면 오랜 시간 연마하고 다듬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습득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자기 성장줄이 강하게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술과 문화, 예술, 공부, 학문, 자격이 혼합되어 있는 사회에서 오랜 숙련을 거쳐갔다.
내 인성을 표방하는 기술이다. 근데 이분이 전통 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대를, 그러니까 무용과, 무용학을 나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지금 갑술년생이니까 지금 2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젊은 날에 대학에서 현대무용, 고전무용을 골고루 공부를 하시고, 공연도 많이 하셨어. 그런데 그게 인기 없는 학문이죠. 이 제주가 오랜 습득의 인성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죠. 보통 이렇게 월주에도 있고 연주에도 있으면요, 이게 국내에서 통하는 게 외국에서도 통한다 보면 돼요. 가까운 데서 통하는 게 먼 곳에서도 통하고, 가까운 데서 안 되는 것, 먼 데서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형태죠. 자, 근데 이분이 관성, 직업을 가지려고 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격각이야. 격각. 토극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토극수가 격각으로 일어나 있으면은, 자, 식신이 정관으로 연결된다. 시간의 순으로는 식신이 정관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재주와 기술이 내 직업이나 명예, 조직, 사무실 등으로 연결되는 건데, 내 감투로 연결돼야 되는데, 요게 합으로 안 돼 있고 격각으로 돼 있다는 뜻은 얘는 인호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의 관은 신자진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재주 전문성이 나의 직업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변형돼서 들어오는 형태로 많이 가요. 뭐 배우기는 항공공학과를 배웠는데 뭐 취업은 은행에서 했다, 뭐 이런 형태들이죠. 현대무용을 했는데 현대무용으로 내 사무실이나 조직에 취업하지 않고 현재 이분이 그 학교 선생님 되려고, 학교 체육 선생님 되려고 임용고시 봐야 되죠. 근데 요즘 선생님 뽑는 숫자가 워낙에 줄어가지고 지금 3년째 지금 임용고시를 보느라고 지금 뭐 몇 명 안 뽑는데, 요즘에 몇 명 안 뽑는데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임용고시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취업이 안 돼서 고민 중이십니다. 이분은 재주가 직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애로가 있다. 격각관계로서 바로 탁탁 붙지 않는다. 이 격각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 섬에 가려는데 물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내가 가려고 하면 안 열려 있고, 내가 또 안 가려고 그러면 열려 있고,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되죠. 그래서 방향성이 좀 다르다. 옛날 게임에 보면은, 컴퓨터 게임에 보면은 이렇게 띡띡띡띡띡띡 해서 슈퍼마리오 같은 애가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내려가고 있고 얘네들은 막 올라가고 있고, 그런 데를 펄짝 뛰고 이런 것들이 격각관계죠. 나는 하강 운동하고 있고 얘는 상승 운동하는데 그 사이를 펄짝 뛰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재주를 내 조직이나 직업으로 만들려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 하지만 오화를 만나게 되면 오술합으로 내가 인생 전반부에 배웠던 재주 능력이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자수라는 거는 직업적성을 살리려고 했더니 내가 그동안 배우고 공부했던 기술들이 다소 무용지물이 되는 느낌이 되는 건데, 하지만 오화라는 거는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니 다시 과거의 재주를 끌어와서 쓸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젊었을 때 술토 쓰다가 중년의 시기에 직장 조직은 술토하고는 좀 다른 자수의 직장 조직을 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내가 잘하는 거 끄집어 와서 내가 직장을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겁제,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생각을 그대로 이어와서 했더니 과거의 재주를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뭐 젊었을 때 노래를 부르다가 뭐 중년에 결혼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일정 나이가 되면 내가 왕년에 노래 좀 했거든 해가지고 다시 노래가를 부르는 가수가 되더라.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형태의 갈림길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사주를 한번 볼까요? 남자분 사주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던 사주죠. 형충해안만 좀 보자면은 금생수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금생수죠. 근데 이제 금생수가 이게 또 해유격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해유격각. 격각이라는 거는 삼합 방향으로 운동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유금은 사유축 운동을 지향해서 금을 추구하고 있고, 해수는 해묘미 목국으로 가고 있어서 목 운동을 추구하고 있죠. 근데
목 운동을 추구하는 애와 금 운동을 추구하는 건 서로 장기적으로 봐서 운동성이 다른 애죠. 근데 그 방향성이 다른 두 개의 운동성이 부분적으로 서로 이렇게 금생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생수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조건하에선 금생수가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삼합 조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어떤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아마존 밀림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현지 사냥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길 안내를 맡게 했어. 그래서 그 아마존 현지에 사냥을 하는 사람들인 사냥꾼들을 고용을 해서 사냥꾼들과 자연보호단체 회원들이 함께 아마존에 다니면서 곳곳에 죽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팻말을 꼽고 다른 미렵꾼들을 쫓아내고 환경을 보호하자고 캠페인을 하고 거기서 환경센터도 만들어서 자연보호하는 활동도 해. 지금 현재는 그 지역 사냥꾼들이 자연보호단체를 돕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냥꾼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야생동물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가죽 뺏기고 가죽 상아도 얻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일시 나를 도왔던 그 사냥꾼들과 환경단체는 갈라서게 되겠죠. 전에 우리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코끼리 사냥 다 밀업하고 있대. 와, 이럴 수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 측면에서는 금생수를 받았으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노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게 해유격각이죠. 금생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만약에 어쩔 때 서로 갈라서게 될까? 만약에 해유격각이 금생수로 벌어지고 있는데 사화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사화는 사유합했는데 사화하고 해수는 서로 반대 에너지예요. 사화하고. 근데 그전에는 금이 수를 생하고 있었는데 사화가 나타났어. 그럼 해수는 너 금, 입장 똑바로 표명해. 너 내 편이야? 저 사화 편이야? 이게 누구 편이에요? 사화 편이죠. 나한테 물건을 납품해주던 내가 지금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한테 물건을 대주고 있는 주류 대리점이 있어. 근데 갑자기 내 옆에 나하고 다른 방식의 술집이 생겨가지고 내 손님 다 뺏어가서 네가 죽든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죽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럴 때 그동안 나하고 거래했던 주류 대리점한테 너 우리한테 납품할래? 쟤한테 납품할래?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쟤한테 납품해.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범죄 영화나 마피아 영화에서 보면 그 마피아 조직의 2인자가 갑자기 그 마피아 조직의 1인자인 보스를 막 칼로 팍팍팍 찔러가지고 죽였어. 그리고 나서는 밑에 있는 쫄따구들한테 너 누구 편 들 거야? 그랬더니 그동안 보스 밑에서 충성하던 애들이 나한테 다 달라붙었어. 그러면 그 죽은 보스 입장에서 걔네들 뭐야 이거? 쟤가 나를 죽였으면 내 부하들이 쟤를 끝까지 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걔한테 가서 붙어버리잖아. 범죄도시 1편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범죄도시 1편에 보면은 나 장첸이야 하는 애가 그 조직의 보스를 하나 칼로 팍 찔러 죽였고 그랬더니 그 조직의 보스를 칼로 찌겼는데 그 밑에 있던 부두목이 너 죽을래? 나랑 같은 편 할래? 같은 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직을 인수해버리잖아. 이런 경우들. 자. 이런 경우는 사화가 들어온다 또는 해묘미 운동을 참고하는 묘목이 들어온다. 묘목이 들어와 봐. 그럼 묘유충하고 대립을 하죠. 유금하고 묘목이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있는데 해수가 누구 편 들어? 그동안 나를 도와준 금생수 해주는 유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묘목이 들어왔어요. 나 묘목 편 들래요. 해묘 연합을 만들어서 유금하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사실 이게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묘유충이 벌어지는데 이 해수가 중간에 중재서요. 중간에 중재를 섭니다. 중재를 서는데 좀 누구 편에 조금 더 기울어서 서요. 묘목 좀 살살 다루자. 묘목이 와서 이 자리 좀 차지하게끔 해주자. 야, 봄이 지금 들어온다는데, 야, 가을이 왜 그렇게 버티고 있냐. 야, 봄 좀 들어오게 해주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인목이 들어왔어. 인유원진이 들어와죠. 인유원진이 들어와서 이 유금이 좀 불편해하죠. 인목까지는 봐주겠는데 저 인목이 묘목으로 변하면 나 밀려날 텐데. 그러는데 해수가 그러지 말고 유금 형님 저 인목이 좀 와서 인목하고 해인합하니까 나 인목 친하잖아. 그러니까 저 인목이 와서 뭐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이게 격각관계예요. 조건에 따라서 해묘미 운동이 벌어지거나 사유축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금생수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거나 서로 반대 입장으로 취하게 됐다. 어제까지 나한테 물건을 대주던 거래처가 갑자기 내 경쟁자한테 물건을 대준다든가, 내 편을 들어주던 그 남자가 갑자기 딴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남자가 이 편을 막 들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 관성의 힘을 입어서 내가 성장을 했는데 이 을목을 봐서 이게 해묘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사주는 얘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해자자로 돼 있으면 이게 방합이냐 삼합이냐 어디에 가까워요? 해자자로 이루어졌으면 이건 방합이죠. 방합, 우리가 남이가 끼리끼리 합. 제가 초안지 얘기를 하면서 항우장사의 방합군과 그다음에 유방, 이름도 특이해. 유방의 삼합군대가 서로 싸웠는데 그 방합군대가 초전에는 무적인데 장기전으로 가면 삼합군대가 유리해. 결국 유방이 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방합이죠. 방합은 끼리끼리 모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이 사주는 남자분인데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해자자 방합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물, 해일을 만들어 버렸죠. 이게 비겁이죠, 근데. 그럼 이런 사주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군중동원력이 뛰어나다. 내가 뭔가를 하자 그러면 나와 뜻이 맞거나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르르 뭉치다. 그러면 무슨 일 하면 좋을까? 뭐 협회, 조직, 단체. 근데 방합으로 돼 있으니까 모두를 생각하는 조직일까? 아니죠. 특정 이익을 생각하는 조직에 강한 힘을 발휘를 직능단체, 노조단체, 특별한 이권단체, 무슨 지역연합, 무슨 연대,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 모여라. 근데 이제 방합이 이루어지면은 그 연대가 되게 강하긴 한데 단점은 다소 배타적일 수 있음 같은 형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밀어내거나 너는 끼지 마, 이런 식으로 대결적 구조로 갈 수가 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뭐 하자 그러면 뒤에 그러자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였죠. 정치 조직에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선거 때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내 간판, 나를 도와준 기후를 내가 파극하죠.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간 조직, 내가 소속을 담고 있는 조직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간 조직이 안 좋아. 이분이 국회의원 할 때 어떻게 됐죠? 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강제 제명되죠. 제명. 이런 사주를 볼까요? 이 사주에는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 사주인데, 이 사주는 되게 좀 특이하죠. 인신사회가 다 모여 있어요. 지지에 인신사회가 다 모여 있죠. 인생이 버라이어티하고 좌충우돌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안에서도 합이 있어요. 이렇게 사신합이 있고요. 사신합, 육합이죠. 해인합도 있어. 그럼 합도 있고 또 사회충도 있고 인신충도 있어. 그럼 충도 있고 합도 있어요. 그럼 어떤 요소일까? 합칠 때 합치고 충할 때 충한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와 합하고 저기와 합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와 대립하고 저기와 대립한다. 그런 형태들이 이합집산이 벌어진다. 원래 지지에 인사신이 들어있으면 이제 인사신 삼형살이 들어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인사신 삼형살이죠.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역마 기운이 많으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비즈니스를 하라라고 하는데, 이분은 군인이셨고 혁명을 일으키셨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18년 동안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연주의 국가 권력을 나타내는 아주 큼직한 관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데, 나를 나타내는 경신과 국가 권력을 나타내는 이게 광범위한, 연주는 광역적 모모라고 보면 되죠. 이게 연주의 관성이 있으면은 이게 동네 기업일까, 광역적 기업일까? 광역적 기업. 그래서 이게 국가 기업도 되고 글로벌 기업도 되고 세계 기업도 되고 국가 권력도 되고 세계 권력도 되고, 어쨌든 월주보다 연주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사이즈가 더 크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사이즈가 더 크다. 자, 그거와 요 사화가 사중경금으로 나를 장생시켜주면서 사신합하고 지금 달라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껴있죠. 겁재들이 껴있죠.
사회충 하고 있는데 내가 사신합으로 탁 잡아버렸다라고 하니까